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비슷한 위치에 앉았어요. 지난번 정말 내가 미술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 공부를 그랬을 때 두꺼운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부터 꺼내지 마시고 청소년을 위한 미술사, 어린이를 위한 미술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더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2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때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건가? 간단한 걸 알려드리면서 올리나?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미술사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바닥에 앉아서 찍었더니 이게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책상 위에서 늘 찍다가 이제 오늘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뭔가 근데 지금 심사임당 같은 포즈 같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려면 일단 비어있는 하얀 종이에 내가 미술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또는 미술사 하면 떠오르는 것, 내가 좀 좋아하는 작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의 좌표를 찍는 방법이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좀 알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서양의 미술사 책들은 첫 번째로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시에 대한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 10년간 서양에서 열렸던 전시 비율을 보면 거의 남성 화가와 여성 화가의 비율, 남성 예술가와 여성 예술가의 비율이 거의 9대1 정도의 퍼센테이지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여성 예술가를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준비한 책은 여기 보면 상당히 크죠.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여성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상당히 많았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기창의 부인인 박내연을 예술가로 조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최욱경 작가의 전시가 있었고, 그 밖에 이성자라던가 윤성남이라던가 이런 나혜석이라던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 놓쳤던 이런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전시를 활발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렇게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이라는 책까지 지금 이게 의류문화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와서 상당히 두껍지만 예술계를 바꾼 여성 아티스트 400여 명과 강렬한 대표작,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 대륙 50개국 이상 1490년대부터 1990년대생 예술가들이 빚은 찬란한 500년의 역사. 이래서 정말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집대성한 단 한 권의 기념비적 명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었는데 워낙에 많은 작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카탈로그 레조네처럼 두껍죠. 근데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를 몰랐었네 하면서 여성 예술가들에 대해 공부를 하면 좋아요. 특히 이 책의 매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작가들, 80년대생, 90년대생 작가들까지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여성 예술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면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미술의 역사 이런 책들도 있고요. 이런 책들은 어떠한 사회적 담론들과 이슈들과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여성 미술가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작품을 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저는 이 책도 참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예민한 단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페미니즘과 미술, 그 다음에 미술,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함께 여성 예술가들에 대해 공부를 하면 좋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유리 선생님의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 이런 책도 있고, 이 책은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
대해서 소개하는 책.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지금 이 뒤편에도 있지만 나혜석 전집이라던가 나혜석에 대해서 소개한 책들, 이렇게 한 여성 화가에 대해 집중 조명한 책들도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공부가 됩니다. 여기 파울라 모더존 베커라던가, 또 어떠한 소설가는 여성 작가의 삶을 소설로 펼쳐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샬롯테, 이런 책들도 여성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재구성한 것도 있어요, 이런 소설은. 하지만 작가의 전기와 이런 다양한 입문책을 쓰는 저자들의 평전 또는 소설들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몰랐던 그 작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다양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화상을 그린 여자들, 이런 책들은 여성 화가들이 그린 자화상만을 또 주제를 잡아서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여성 예술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는 좀 아직 어렵다, 그러면 좀 얇은 책들 먼저 도전하시고, 그 다음 점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두꺼운 책들까지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주 예전에 쓴 책인데, 한국에서 제가 이 모지스 할머니 소개하고 싶어서 에세이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셔도 좋고, 비슷한 독학 화가로는 이런 내 사랑 모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는 책은 퐁피두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전시를 하는 추상전, 이것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못 갔는데 제 친구가 용기 있게 또 가서 저한테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찍어줬는데, 이거 도록, 이거 제 친구가 사준 거예요. 컬렉터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 쌤이 저한테, 제가 이런 할머니 작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도록을 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 6개월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작가를 하루에 한 작가씩 구글링을 해서 다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아카이빙 하려고 했는데 인스타를 사실 몰래 만들어 놓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 도록을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빠진 거. 자, 지역, 세계 지도를 떠올려 봤을 때 대부분 서양 미술사는 미국, 그리고 그 이전에는 프랑스, 또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 또는 가끔 네덜란드의 반 고흐, 노르웨이의 뭉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클림트나 에곤 실레, 이렇게 떠오르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이 못 접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학교 때는 더 없었고 대학원에서도 안 배웠던 것 같아서, 그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놓쳤던 미술가들이 누가 있지? 하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미술, 이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훌륭했던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는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가 있겠죠. 하지만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는 너무 스타 화가고, 그 밖에 정말 우리가 몰랐던 좋았던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 추천드리면 이건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미술가만 조명을 한 책입니다. 12명의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미술가들. 때로는 어떤 책을 내가 잘 구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식의 보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미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통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어린이 뮤지엄 교육기관 파트가 있어서 이 전시에 이제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하는데, 따로 그 전시는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릴 거예요. 조만간. 할 일이 많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미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미술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권, 이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은 이진숙 선생님의 책이고, 한 권은 이주원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 미술에 대해서 의외로 몰랐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역을 챙겨가시면 되죠.
그 밖에 이런 플랑드르 화가들, 이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 실제로 그 네덜란드 남부 지방에서 사시면서 이 저자가 쓴 거여서 저는 이 책도 좀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북유럽도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저도 북유럽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칼라르손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죠. 근데 북유럽 미술도 되게 재밌는데 지금 요 책하고 최혜진 작가의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요 책 갑자기 그 카메라가 넘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스칸디나비아 예술사, 그 다음에 북유럽을 여행을 갔던 북유럽 미술관들을 여행을 갔던 기록,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북유럽 화가 중에 칼라르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쓴 책, 이런 책들을 통해 북유럽의 미술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북유럽 신화들에 대한 책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번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책, 그리고 2번 지역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러시아, 북유럽,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작가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체코 출신 예술가 알폰스 무아는 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알폰스 무아는 한국의 책들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폰스 무아라던가 뭐 여기도 이렇게 있고 얇은 책들, 그리고 뭐 따로 뭐 비엔나 분리파 애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책, 제가 늘 말했죠. 이렇게 얇은 책은 여성들의 가방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한 권씩 들고 나가면 좋죠. 자, 그럼 지역적으로 해결을 해봤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 미술사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흑인 미술가들입니다.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나 젠슨의 서양미술사를 봐도, 그리고 또 다양한 미술사 관련 책들을 봐도 사실은 백인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남성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많고, 근데 흑인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책 중에 일단 이거는 저도 해외 도서에서 샀는데 이렇게 좀 따로 흑인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 소개한 책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검색을 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신진 작가들의 경우 책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작가들보다는 더 시중에 많이 없죠. 저작권 때문인 것도 있고 아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책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요즘에는 얼마든지 온라인 서점에서 해외 구매가 가능하니까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2번 지역, 3번 흑인, 4번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입니다. 저는 이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에 대한 단어가 과연 옳은 것일까? 물론 제가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창비에 사라진 화가들의 연재도 했지만, 때로는 어떠한 예술가들은 사실 인싸랑 아싸를 구분하는 그 개념도 이제 많이 모호해졌고, 때로는 어떠한 작가는 성공을 해버려서 시장에서 뭐 10억, 15억, 물론 더 같이 있어져야 되겠지만 그의 작품에 비하면 오히려 이 아웃사이더라는 단어가 그들의 더 성공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닐까? 어떠한 편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사실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중고에서 있으면 무조건 사, 저도 이거 한 3권 정도 사놨다가 친구들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2권 정도 있고, 이거는 실제 화가 장디비페가 쓴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책입니다. 장디비페는 마음이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어린아이들의 예술을 상당히 좋아했고, 그런 예술에서 오히려 더 순수한 열망을 받고 창작욕을 느꼈죠. 그래서 아트불이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미국에서는 이 아트불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저희가 몰랐던 정말 노숙자 출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빌 트레일러, 지금은
스미스소니언 뮤지엄에서도 전시를 하고 데이빗 조너라는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아웃사이더 흑인 아티스트들의 마스터지만 여기에 책에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명화 보기 좋은 날이라는 제 책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빌 트레일러라던가 카를로 치넬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알로이즈 코르바스. 예전에 KTNG 그 상상마당에서 아웃사이더 아티스트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헨리 다거 작품들도 왔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에 대해 궁금하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아이고 그림아 미안해 놀랬구나 일로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미술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버디 뮤지엄이라는, 버디 미술관이라는 아웃사이더 아트 뮤지엄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웃사이더 아트 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 책 좋아? 그래 알았어. 네. 그림이가 요즘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휴강했거든요. 그래서 심심한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림씨. 왜 인사드려 그림아. 어떠한 측면에서는 여성 예술가에 소개했었어야 했었는데 놓친 게 있네요. 예를 들어 이 두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우하우스와 또 한쪽은 바우하우스에 남성 예술가만 있었던 거 아닌데 왜 우린 이렇게 남성 예술가만 기억하지? 하면서 여성들, 실제 바우하우스는 입학 조건 자체가 남녀 성비율이 되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훌륭했던 여성 예술가들이 대부분 훌륭한 남성 예술가들의 부인이었습니다. 뭐 요셉 알버스 부인이 애니 알버스라던가, 한스 아르프의 부인이 뭐 소피 아르프라던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부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교적 남성 예술가들이 더 부각이 됐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 예술가들 중에서는 책을 쓴 예술가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칸딘스키가 있는데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 이렇게 칸딘스키가 쓴 저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사서 읽어보시면 그의 예술 세계,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예술의 어떠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